아빠의 빙그디를 신었습니다. 안은미 에세이. 잡초와 함께 살아가는 법. 3월 봄 언 땅에 녹기 시작하면 그 땅을 뚫고 나오는 초록이들이 참 반갑다. 산명이와 산나무들의 싹이 나올 때 어김없이 없으면 좋겠다 싶은 잡초들도 등장한다. 드디어 4월 잡초와의 전쟁이 시작되고 8월까지는 각오하고 전쟁을 치른다. 산나물 꽃들이 피는 메인 자리부터 구석진 곳까지 잡초는 자기가 주인인 양 자리를 잡고 힘있게 뻗어간다. 모든 곳을 점령하겠다고 아우성이니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모자에 엉덩이 의자까지 장착하고 호미를 들고 아침부터 나간다. 전날 분명 자잘했던 잡초들인데 비라도 잠깐 오면 어찌나 잘 크는지. 산나물, 상추, 고추, 옥수수, 예쁜 꽃들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쑥쑥 크면 좋겠는데 잡초 또한 무성해지니 참 난감하다. 잡초 안에 뒤엉켜 자라지 못하는 나무들과 꽃들을 보며 잡초들을 더 미워하기 시작한다. 너희들 때문에 얘네들이 밥도 못 먹고 크지도 못하잖아. 라는 마음을 품은 채 전투적으로 잡초들을 뽑아내며 전쟁을 치른다. 어느 여름날 아빠는 단풍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 계시고 나는 주변에서 잡초를 제거한다며 열심히 호미질했다. 밭일을 할 때마다 초보인 나는 항상 의욕이 앞선다. 처음에 계획했던 만큼 일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저기까지 조금만 더 라며 지나치게 일을 한다. 그날도 그렇게 더 외치다가 해가 넘어갔다. 주변이 어둑어둑해지자 모기 같은 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발등이 간지럽기 시작했다. 집에 들어와 보니 양쪽 발등부터 발목까지 40방은 물렸다. 흉터도 오래 갔고 잠자다가 한번 긁기 시작하면 계속 긁느라 잠을 설칠 때가 많았다. 열심히 긁다가 아빠한테 40방이나 물린 경험담을 풀었다. 아빠는 모기에 물린 것보다 잡초를 뽑았던 이야기에 집중하더니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 힘들게 오랫동안 뽑았어? 그렇게 일하면 길게 일할 수가 없어. 아빠는 한 번에 욕심내지 말고 처음 생각한 대로 조금씩 하라고 했다. 그리고 잡초는 웬만하면 함께 자라게 놔두라고 했다. 잡초 때문에 다른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데도 말이다. 나는 삐죽이 올라와 경관을 해치는 잡초들을 눈에 불을 켜고 뽑았는데 아빠는 그냥 놔두란다. 잡초에 힘을 빼지 말라는 거다. 그런데 나는 왜 잡초를 이렇게 열심히 뽑고 있을까? 이유는 하나다. 예쁜 꽃들을 잘 가꾸어서 산책로와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밭에서 거둔 맛난 채소들을 풍성하게 먹고 싶었다. 내게 필요한 것만 잘 크길 바란 것이다. 잡초는 소중한 것들의 성장을 막는 아주 못된 풀일 뿐이었다. 그러니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뽑았다. 심지어 뽑으며 화를 내기도 했다.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다른 사람을 막는 못된 아이는 되지 말아야지 라고 나쁜 아이를 야단치되 잡초와 씨름했다. 그런데 아빠는 그냥 놔두라 했다. 왜 그래야 할까? 어느 날 방문한 손님은 자신의 힘들고 괴로운 삶을 나누면서 얼마 전에 들었다는 청어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청어를 잡아 국내로 들여올 때 대부분은 제풀에 지쳐 모두 죽는데, 그런데 한 어부가 청어가 있는 수조에 천적인 메기를 넣었더니 청어들이 메기를 피하려고 부지런히 움직여 싱싱함을 유지한 채 항구에 도착한다는 거야. 죽은 청어들보다 결국 아주 비싸게 거래가 되는 거지. 나도 삶이 참 힘든데 천적이 있어서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것 같아. 70평생을 살면서 그런 천적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겠어? 그래서 힘들지만 감사하려고. 화통하시고 걱정 하나 없을 것 같은 여장부 어르신. 그분 또한 힘들게 삶을 살아내셨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겸허해졌다. 신선한 채소들과 싱그러운 열매, 아름다운 꽃들, 이 모든 것의 천적을 잡초라 여기며 제거하기 위해 사투를 벌여왔다. 그런데 키 작은 잡초는 도움이 되기도 했다. 잡초가 있어서 토양이 떼약볕에 또 마르지 않았고, 자외선이 땅을 살균 소독하는 걸 막아 흙 속 미생물이 죽지도 않았다. 수많은 지렁이가 잡초 밑에서 꿈틀거리지만 가끔 시멘트 길 위에서는 말라 죽는 걸 봐도 그렇다. 새잎 클로버 같은 잡초들은 질소 고정 식물이어서 뿌리에 사는 질소 고정 세균이 질소를 만들어내어 비료 없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다. 아빠가 너무 열심히 뽑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그제야 이해했다. 내 마음이 대담해져서 잡초들과 함께 거하며 그냥 편하게 지켜볼 수 있을까? 나는 목사의 딸로 살면서 모함과 오해를 당해봤다. 내가 말하지도 않았고 생각한 적도 없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전해졌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무기 삼아 사람들과 편가르기를 하며 나를 괴롭혔다. 어느 날은 교인 한 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나보고 어떤 말을 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 없으면 됐단다. 나는 그 말을 전한 사람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일이 커질 수 있으니 알려줄 수는 없단다. 거짓에 동참하며 본인은 선한 척하는 모습이 꼴사나웠지만 나는 참았다. 며칠 뒤 또 다른 교인을 만났다. 나에게 또 다른 말로 사실 확인을 했다. 그런 적 없고 누가 그렇게 말했냐고 물으니 알려주지 않는다. 삼자 대면을 하자고 하니 또 아니면 됐단다. 나한테는 상처라고 하니 사실이 아니면 됐다고 상처도 받지 말란다. 사람들은 남에 대해 쉽게 말하며 상처를 준다. 그러면서도 상처를 받지 말라는 말도 참 쉽게 한다. 오해와 모함으로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한 마음을 참고 사는 게 최선인 건가? 그저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라 여기고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며 나를 달래는 수밖에 없었다. 타인과 함께하는 삶은 얼마나 많은 오해 속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퍼해야 할까? 반대로 온갖 모함과 구박, 거짓을 일삼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하는 잡초 같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그들로 인해 나의 모난 돌은 다듬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애써 둥근 돌이 되지 말라고 모난대로 내 생김새대로 그대로 살아도 된다고 위로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상 풍파에 부딪히고 깎이면서 나의 모남이 마모되고 삶을 둥그스름하게 어루만지는 법을 배우는 것 같다. 들판의 무성한 잡초를 그냥 지켜볼 수 있기를, 없애버리지 않고 공생하며 적당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길 바란다.